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나 배려 없는 행동 때문에 소중한 하루를 통째로 망쳐본 적이 있으신지요? 무례한 참견이나 생각지도 못한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면 참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감정을 마음대로 휘두를 힘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든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짜증 섞인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을 기르는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지혜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모르는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판에 대처하고 나를 지키는 선을 긋고 해묵은 원망을 내려놓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단단한 마음 근육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답게 평온함을 유지하는 비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기억할 지혜는 나의 반응은 오직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평화로운 오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무례하거나 몰상식한 말을 툭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순식간에 평온함이 사라지고 분노와 짜증이 차오를 때 우리는 보통 저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을 다 망쳤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사람이 내 하루를 망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의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던지지만 그 시련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시끄러운 도심 속에서 소음 차단 헤드폰을 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소란스러운 소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는 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무례한 행동이 내 마음의 평화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한 현이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어떤 반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바로 화를 내기보다 잠시 숨을 고르며 그 공간을 찾아보세요. 그 멈춤의 순간에 혼란 대신 평온을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타인이 나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살다 보면 나라면 절대 저렇게 안 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 하는 서운함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 않을 때의 실망감은 참 크지요. 하지만 냉정한 진실은 사람들은 나의 기준이나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내 생각대로 행동해 주길 바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걸어온 삶의 궤적과 경험,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상대방의 어리석은 행동은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타인을 내 입맛대로 바꾸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면 우리는 결국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기대가 적으면 실망도 적고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 마음의 평화가 지켜집니다. 기대는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말처럼 타인이 내 기준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그들의 행동이 내 평온을 앗아가게 두기엔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누군가 실망감을 주더라도 그 사람은 그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의 운전대를 다시 내가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남의 시선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지혜는 바로 항상 옳아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더 빠른지 혹은 예전의 기억이 누가 더 정확한지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친구나 배우자와의 깊은 의견 차이까지 말입니다. 대화가 격해질수록 우리는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강한 욕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마치 내 주장이 곧 내 생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끝까지 매달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항상 옳아야 한다는 그 마음은 우리를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 하거나 내 관점이 정답임을 확인받으려는 태도는 사실 마음 깊은 곳의 불안함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이 마치 내 존재나 가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만약 그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방어적인 태도 대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대의 의견을 바라본다면 우리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속에 품으면 좋은 아주 강력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평온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이 맞다는 고집은 결국 긴장을 만들고 관계를 해치며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나를 증명하려는 욕심을 버리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상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부당하게 비난할 때 본능적으로 맞서 싸우고 싶겠지만 그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에게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내 소중한 에너지를 쓸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 싸움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를 바꿔놓을까? 대답은 아마 대부분 아니오일 것입니다. 도가 사상의 노자는 자신의 견해에만 갇혀있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주었습니다. 옳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것은 내 원칙을 포기하거나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싸움에서 내가 이길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소한 논쟁은 그냥 넘겨주세요. 내 가치는 논쟁에서 이기거나 내 지능을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에너지를 보호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지혜는 타인의 말에 내 소중한 가치를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아이디어나 소중한 마음을 나누었는데 누군가 무심하게 툭 던진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아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차가운 말 한마디에 기껏 쌓아 올린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곤 하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타인의 말을 통해 나 자신을 정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의견이나 칭찬 혹은 비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비판할 때 그것이 건설적인 조언이 아니라 그저 날 선 감정일 뿐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시선일 뿐 여러분의 진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때 잠시 숨을 고르며 물어보세요. 이 말에 정말 진실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인가? 노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전전긍긍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포로가 되고 만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비판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남의 말로 나를 정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감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지혜는 나를 지키는 마음의 경계선을 만들어 내 에너지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부탁을 하며 시간을 뺏거나 혹은 당연하다는 듯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해 올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는 미안함과 동시에 내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한 짜증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할까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만의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이 선을 긋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빈잔으로는 결코 남을 대접할 수 없다는 말처럼 내가 먼저 지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결국 소중한 관계마저 해치게 됩니다. 누군가 내 경계선을 침범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내가 나의 기준을 명확히 알리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 속마음을 읽는 독심술사가 아니기에 내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나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에 걸려오는 안부 전화가 부담스럽다면 내가 이 시간에는 조금 쉬어야 해서 내일 낮에 다시 통화하면 좋겠네요 라고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나의 필요를 전달해 보세요. 이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태도이며 결과적으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드는 다리가 됩니다. 노자는 멈출 때를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고 나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남겨두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타인의 평판이나 의견으로부터 내 마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지지 대신 비판이나 무관심을 마주하면 참 허탈하고 실망스럽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들의 한마디가 내 기분을 좌우할 만큼 커다란 무게를 가져야 할까요?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은 우리 본능에 깊이 새겨져 있지만 남의 평가에만 의지하는 삶은 마치 잡히지 않는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가 살아온 경험과 편견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하는 말은 사실 나의 모습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투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석처럼 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타인에게 바보처럼 보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때 우리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남들의 입술 끝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의견에서 내 마음을 분리해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그 사람의 말이 내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떤 책임이라도 져주는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그에게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말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원칙에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다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길을 묵묵히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비판이나 판단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는 그것을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바라보며 내 마음의 방에서 가볍게 내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노자는 남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는 순간 그들의 포로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주변 사람들과 담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만 지혜롭게 가려듣고 근거 없는 비난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뜻입니다. 나쁜 날씨에 우산을 쓰듯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를 만드세요. 내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내 안의 나침반뿐이며 타인의 찰나 같은 생각에 내 귀한 삶이 흔들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7번째 지혜는 분노가 아닌 침묵으로 응수하는 것입니다. 격렬한 다툼 속에서 누군가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은 똑같이 날카로운 말로 대받아치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심장이 뛰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침묵은 패배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평온을 선택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내가 무대응으로 일관할 때 상대방은 자신이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해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결국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화에 대한 최선의 복수는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분노라는 불꽃은 반응이라는 연료가 있어야 계속 타오르는데 우리가 침묵하면 그 불꽃은 결국 스스로 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나 배우자가 예전 일을 들먹이며 나를 자극할 때 같이 소리를 높이는 대신 그저 가만히 들어주며 내면의 고요를 유지해 보세요. 침묵은 내 에너지를 아껴주고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며 결국 내가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해주는 가장 품격 있는 무기가 됩니다. 8번째 지혜는 감사의 마음으로 분노를 녹여내는 것입니다.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사소한 일조차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날이 있지요. 그럴 때 분노라는 독소가 온몸에 퍼지기 전에 감사라는 해독제를 처방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우리 뇌는 감사와 분노를 동시에 느낄 수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지금 내 곁에 있는 아주 작은 것 3가지만 떠올려 보는 겁니다. 가령 차가 막혀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조급하고 화가 날 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타고 갈 차가 있고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며 이 멋진 음악을 들을 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키케로는 감사는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하는 마음을 넘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마음의 근육을 길러줍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나를 미소 짓게 했던 사소한 일들을 기록하거나 화가 나는 순간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하나씩 세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분노는 금방 잦아들고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말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감사와 평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9번째로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지혜는 나를 향한 날. 선 비판을 나를 키우는 소중한 도구로 다시 바라보는 힘입니다. 공들여 준비한 음식을 누군가 맛없다고 평가하거나 평소 아끼던 취미 활동에 대해 주변에서 나이값 못하게 그런 걸 왜 하느냐며 무심하게 깎아내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막을 치고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판은 그 전달 방식이 아무리 거칠더라도 우리가 마음만 열고 들여다본다면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아주 귀한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쓴소리가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며느리나 사위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불편한 조언이 있다면 내가 뭘 안다고 그러니라고 일축하기보다 저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배울 점은 없을까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비판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아니라 나를 더 멋진 어른으로 다듬어주는 정교한 조각칼이 됩니다.
10번째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지혜는 바로 내려놓음의 예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질 기회만 엿보는 것과 같습니다. 정작 상대에게 던지기도 전에 내 손바닥은 이미 까맣게 타버리고 말지요. 원망과 미움, 과거의 억울함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매일 조금씩 죽이는 독약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뜨거운 숯덩이를 미련 없이 놓아버리세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내 남은 소중한 인생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나 자신을 향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등산할 때 배낭이 무거우면 정상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 듯 우리 마음의 배낭 속에 든 묵은 감정들을 하나둘 비워내야 남은 여생이 가볍고 즐거워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 권한 밖의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내려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와 타인의 마음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강함은 끝까지 움켜쥐는 힘이 아니라 언제 놓아야 할지를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여러분의 내면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형용할 수 없는 평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결코 과거의 상처를 없던 일로 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너그럽게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감정의 짐을 털어내어 내 소중한 삶을 과거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아주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 미움에 지배당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때문에 혹은 명절에 자식들이 무심코 던진 서운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하셨나요? 상대를 비난하고 복수하는 상상을 하며 낭비한 에너지는 결국 우리의 건강과 평온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내려놓음은 이 끝없는 괴로움의 굴레를 끊어내는 유일한 해독제입니다. 내려놓음은 분노뿐만 아니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마음까지도 포함합니다. 삶의 예측 불가능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유를 찾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그래, 내가 지금 참 서운하구나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더 단단해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내리는 결단입니다. 꽉 쥐고 있던 풍선끈을 놓아주면 손의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이 홀가분해지듯 우리 인생도 과거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여러분은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10가지 지혜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도구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명료한 정신으로 삶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감정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나를 지키는 경계선을 긋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허어 웃으며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온하게 늙어갈 권리가 있고 그 평화의 열쇠는 오직 우리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옳아야 한다는 고집도 조금 내려놓으며 매일 작은 감사를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 정원을 가꾸다 보면 어느덧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평화의 숲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많이 아껴주시고 내 마음의 평화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온을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인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이 평온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그 무엇보다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깊은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십시오.